몇 페이지죠? 여기에는 그거 할 겁니까? 여기에는 네 가지 행상이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뭐뭐의 어떤 10가지 일을 어떤 상으로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우리가 행동들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생각을 어떻게 어디다 둘 건가,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아주 특수하게 무슨 선방에서 무슨 무문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요런 거는 어느 위치에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특수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는 전부 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불교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무슨 푸닥거리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불교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수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수행을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형상에 의해 그렇게 관찰하는 것을 예를 들어 가고 오는 업에 있어서 왕래의 행위를 갖다가 율장에서 말한 대로 알고 있다면 그때는 이제 곧 그런 일을 행해야겠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알아차린다 그러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십선계를 알잖아요. 그죠? 10가지 계를 안단 말이에요. 10가지 계를 꼭 다 외우고 그걸 어떻게 행동하라는 행동 지침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살생을 하지 않겠다. 그럼 불살생 계를 받고 이제 10가지 그 계를 다 받았단 말이야. 받았으면 내가 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또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가운데 이게 그 업이 내가 그 계율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행하는 업에 만약에 잘못된 것이 행해지려고 그러고 습관적으로 될 때는 탁 알아차리는 거. 이게 아니구나 알아차리. 그걸 정지라 그래. 바로 하는 거라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도 그러잖아. 바퀴벌레가 지나간다 그냥 확 저놓고 그냥 뭘 가지고라도 투드로 패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 딱 하는 순간에 아이고 이것도 생명인데 요런 생각이 일어야 그게 정지가 되는 거야.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개 받았다 쪽재기 하나 받고 우리 노보살들 특히 그런 거잖아요. 쪽재기 하나 받아서 관속에 넣고 하면 염라대왕이 어쩐다나 하잖아. 그런 막 7, 8번, 9번 막 그냥 받아서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쪽재기만 받아놓으면 아무 연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장사할 때는 좀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해야 그 장사가 되지. 그렇지 않아. 진짜 장사를 잘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굉장히 도덕적. 남기더라도 딱 자기 품삯 정도, 이문 정도 남겨서 그것도 가게싹 정도 이 정도 해서 남기는 것이지 막 폭리를 취하고 그런 거 도둑이거든. 그럼 그렇게 할 때 이거 장사는 의뢰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티베트 장사하는 사람들을 갖다 내가 그래서 유심히 내가 살펴본 거란 말이에요. 티베트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아주 명확하게 공부를 갖다 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도 내가 물었다고 향을 사면서 왜 저 가게보다 조금 비싸다. 똑같은 향인데 조금 비싸다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쪽에 가서 사시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가게세가 저기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걸
그것 때문에 조금 비싸졌습니다. 왜 할 말이 없지 뭐. 그렇게 정직하단 말이야. 이게 정직해야 돼. 우리는 막 탁 뜨면 탁 머리가 팡 한 바퀴 돌면 거짓말이 싹 나버려. 금방 팽팽 한다고. 또 아주 그 머리 굴리는 게 그 아주 못 쓰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게 10가지 행동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선계예요, 십선계. 예. 십선계를 갖다가 잘 지키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냥 지키려고 내가 그냥 지켜야 돼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딱 알아채는 거 있죠, 그죠? 그래야 이제 알아채져야 바른 것이 알아져야 그게 이제 그 잘못된 쪽으로 나가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영이 그 가가지고 그 밑에 등 만드는 사람 다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라 그랬는데 또 그것도 앉았나 보다. 그런 것도 이제 안 돼. 왜냐하면 평소에 등을 부지런히 만나 등이 급해가지고 뭐 어쩌다가 등을 수천 억만 개 만드는 것보다 이 공부하는 거 한 번 듣는 게 더 나아. 그렇다고 등 만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법회 시간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시간에는 그렇게 등을 만드냐면 다른 시간에 또 등도 안 만들어. 듣고 있어도 여기 와서 등 만들면서 안 돼. 안 돼. 그런 것이 항상 집중력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알아채는 것도 이게 이를테면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그냥 밥을 적당히 알아서 너무 배부르지 않게 잘 먹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정식으로 법단에 올라서 딱 말을 해줘서 그걸 듣는 거하고는 실천하는 힘이 달라져 버려요.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둘째는 일정한 방향을 어떤 상으로 어떻게 관찰하느냐다. 그런 방향, 그런 행상에 의해서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출할 때 술을 파는 곳 등 5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규칙을 알고 있어서 그때그때 정지에 안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나가서 자꾸 수행이 완벽하게 된 사람도 술집이라든지 이렇게 험한 곳을 옆에서 해서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갖다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직이 공부가 안 된 사람도 술집 옆이나 이런 데 얼쩡얼쩡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건 지가 그래서 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5가지 곳 그런 게 있죠, 그죠? 5가지 곳은 예를 들면 술집, 술 팔고 술집 여자들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위험한 곳. 위험한 곳. 그 위험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무슨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라든지, 또는 무슨 크게 무슨 낭떠러지가 있는 곳이라든지, 큰 웅덩이에서 물에 빠지는 그런 곳이라든지, 그런 위험한 곳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싸움하는 곳 가지 말고, 싸움하는 곳 가가지고 자꾸 이제 시비에 말려 들어가서, 그 시비에 말려 들어가면 그 옆에 있다가는 싸움은 옆에서 말리면 안 돼. 싸움할 때는 다 보지 말고 가버리라고. 둘이 싸우든지 말든지. 그러면 둘이 싸우면 재미가 없어서 싸우질 못해. 둘이 싸우면 싸우질 못하니까, 둘이 싸우다가도 한 사람이 슬그머니 가버리면 안 돼. 그냥 싸움하는데 가서 옆에 구경하는 놈들은 그건 싸움에 동조를 해서 불을 붙여주는 사람,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다. 왜냐면 여러 사람이 보기 때문에 앉으려고 더 싸운다고. 싸움하는 데는 슬쩍 다, 아이고,
저 싸우는 놈들이 있다고 침 택택 뺏고 가버리라고. 침 택택 뺏고 가버려. 싸우는 곳까지 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곳이나 살생하는 곳까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주 뭘 소잡는다고 막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 내가 하다가 기억나면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런 곳을, 가지 말아라, 그 말이지. 가지 말아라. 근데 그런 곳을 자꾸, 다니게 되면, 수행하는데 전부 다, 장애만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 거지들이 딱 정리가 돼버려야 수행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딱 공부가 되지. 그런 걸 다 하면서 참선하고 앉아서, 그건 전부 다 똥 위에 앉아서, 냄새 안 나길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안 돼.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할 때도 항상 십선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십선계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해야만이 공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를테면 학자들이 글은 많이 알아. 근데 글 보면서 담배 피우고 앉았고 피곤하다고 가서 이거 이제 끝났으니까 술 한잔하고 그렇게 하면 이거 경전 맨날 봐도 아무런 영감 없어. 전혀 영감이 없어요. 그래서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제 다 일치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셋째로, 어느 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관찰을 하냐에다, 앞에 얘기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오전에 마을에 갈 수 있고, 오후에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고 그때 정지해야 된다. 이게, 수행자들은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마을에 들어가서 볼 일 있으면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충 오전은 그래도 정신들이 맑아. 오전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들은 아주 정신 나간 것들 아니면 오전에 머리끄댕이 잘 안 해. 꼭 싸우려고 그러면 저녁 2시쯤 돼서 싸우거나, 저녁에 해그름판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거나 대부분 그래. 그리고 또 이제 오후에 바깥에 저녁에 수행자들은 저녁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것들 치고 수행자뿐만 아니라 세속인들도 저녁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것들 치고 제대로 정신 붙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저녁에 늦게 빨빨거리고 다녔기 때문에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지. 그럼 아침밥 늦게 오지. 그러면 정신 상태가 망가져버려. 요즘 애들 대다수 그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녁에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특히 이제 출가한 사람들은, 특히 이제 수행에 이제 입문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특히 저녁에 막 늦게 어디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옳지 않아.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이제 저녁에 오후에 볼 일이 아니면 꼭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지.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은 옳지 않단 말이야. 넷째로, 또, 이런 일들을 어떤 상에 의해서 어떻게 관찰하느냐, 이런 일들은 그냥, 그런 상에 의해서 그렇게 관찰한다. 예를 들어, 예출을 할 때는 잘 챙겨서 다른 집에 들어가는 등, 행출에 관한,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다 명심해야 된다. 요컨대, 낮과 밤의 모든 위를 염두에 두고 그 가운데 해야 하는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고서 할 때와 중단할 때에도 그때 자신이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모든 것을 정지에 안주시켜야 된다.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 안주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알아차려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나갈 때 이를테면 옷차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수행자들이 이게 이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옷을 갖다 입고 다니는 것이 이제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야.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주 이 옷이라는 것은 제일 핵심이 인욕이라고. 가리는 것이니까 인욕이란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참는 힘들이 약하니까, 그저 더우면 그냥 굴러등 다 벗고 다니고,
참 보기 민망스럽게 해가지고 다 다닌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또 수행자들은 특히나 어디 나가고 그럴 때는 특히나 옷을 갖다 특히나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걸식으로 나가실 때는 항상 그 대가사를 수하고 나가셨다고.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가볍게 보기 때문에, 상으로 보면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옷을 함부로 입고 다니고, 또 이제 이런 데도 보면 승려들이 그냥 스님네들이 뭐 바깥에 나가면서 잠바찌 입고 다니고, 반소매 하고 다니고, 그런 짓을 하고 다니고 못 써. 아주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남들이 보면 그 신심을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상생활처럼 딱 이렇게 내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일상행위 정리가 되어져야지. 근데 보살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냥 뭐 절에 다닌다는 것이 무슨 뭐 개판으로 행동하는 게 개판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절에 다니는데 저 사람 좀 본보게 돼서 나도 좀 가서 뭘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들어버리지. 안 들면 그 사람은 다니는 파괴자라. 남 신심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니는 아주 진짜 폭탄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포교가 만약에 여기에 100명 다닌다. 100명이 다들 위가 반듯반듯하고 공부를 자세히 있고 말을 하면 참 진짜 부처님 말씀 옳은 말씀을 하고 또 행동을 하면 남을 위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 100명만 여수신에 풀어놔도 여수가 딱 한 10년만 되면 전부 다 불자다 돼. 남이 가마를 못 받지. 내 이기심으로 살고 내 멋대로 사는데 남이 무슨 가마를 받겠노. 아무 가마 못 받지. 안 되지. 이렇게 한다면 금생에 큰 죄 오염되지 않을 것이며 사후에도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바른 인의 그 바탕, 자량을 얻을 수 있는데 안주하게 될 것이다. 요렇게 행동만 해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수행하는데 기본으로 들어가기 쉽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분명히 그 바른 정인이 바른 씨앗이 있단 말이야. 정인이 있어서 그 바른 씨앗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헷갈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선근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선한 뿌리가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근이 있으니까 그 선근에 의해서 이제 다음 공부가 되고 그러지. 전생에 이런 선근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거칠어서, 또는 기가 막혀서, 또는 눈이 어두워서 공부 못해요. 이제 정법을 얘기하더라도 그건 잘 들리지도 않고, 설사 듣는데 앉아있다 손 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설사 조금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자기 행위 하나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체험이, 번뇌가 떨어지는 체험을 갖다가 하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의 내용과 근문을 지키는 두 가지는 성자 무착보살께서 경전을 인용하여 해석한 것처럼 안배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노력하면 덕을 쌓는 모든 수행의 효율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다. 특히 계율을 완전히 청정하게 할 수 있고 지와 간은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설명합니다. 지와 간에 병행하는 무분별심의 삼매를 쉽게 얻는다고 말했으니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수행에 밑바탕이 있어서 효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정진을 한다 손 치더라도 전생에 성근이 있는 사람은 한 번 듣고 알아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번만 번 들어도 똑같은 얘기가 귀에서 메아리만 왕왕왕 걸 뿐이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또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선근이 전생부터 자꾸 이렇게 닦아온 뿌리가 있으면 금방 알아채요. 금방 알아채지만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성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전생에 해온 성근이 있다 치더라도, 이제 별로 지금 그 이생에 와서 노력을 또 안 하면 또 그게 흩어져 버려요. 복이 조금 있어서 이제 복을 갖고 좀 살긴 하지만은 또 그게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아듣는 것 같지만은도, 그 다 알아듣기라는 게 무척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 전부 다 그 음력에 의해서, 자기 음력만큼 알아듣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다?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00명 앉아있으면 다들 그 차이가,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게 본문을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내가 깊은 기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음식을 정략으로 하는 것에는 4가지가 있다. 너무 적게 먹지 않아야 한다. 너무 적으면 배고픔과 아울러 기력이 허약해지게 되어 선행을 닦을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공부할 때 음식 섭취하는 것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 그냥 웃고 마는데, 밥을 많이 퍼먹고 살쪄가지고 헬스클럽 다니는 것들은 그건 아주 미치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요. 아주 완전 미친 것들이라. 왜 미친 것들이냐? 왜 많이 퍼먹고 살 빼러 그렇게 하고 다녀? 한 숟갈이라도 남겨서 그걸 갖다가 옛날 좀돌이 묻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한테 주면 그거 어디 덧나나? 응? 그게 이제 식욕이라면 욕심이란 말이야, 욕심. 헐떡거리는 욕심이야, 그게. 그 우선 먹는 걸 줄이란 말이야. 왜 그 소중한 음식을 많이 퍼먹고 또 병나고 또 살 빼러 돈 들이가고, 그것도 많이 퍼먹고 좋은 일이나 많이 하면 몰라도 좋은 일도 안 해. 펀펀 자빠져 놓으니까 살이 찌지. 그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아주 엉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는 것도 또 막 이제 공부한다고 뭐 단식을 한다든지 생식을 한다든지 그것도 미친 짓들이라. 그거 하면 공부 못해. 공부 안 돼요. 막 어떤 스님이 막 저 사람은 생식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나는 벌써 방법 자체가 틀렸다 그런 얘기야. 생식하면서 공부하는, 뭐 소새끼나 생식을 하지 무슨. 소도 가끔 소죽 쑤어서 삶아 먹어. 단식을 하면서 공부한다. 그건 공부 아니야. 그건 외도들이랑 하는 짓들이지. 그건 공부 아니야. 그건 단식한다고 뭐 번뇌가 떨어지가 아니야.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몸을 다룰 때는 절대 무슨 너무 안 먹어가지고 안 먹고 단식하고 생식하고 무슨 벽곡을 하고 무슨 이런 걸 가지고서 수행이다 그러면 그거는 외도야, 외도. 아주 나쁜 짓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적게 먹으면 또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적게 먹으면 기력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수행을 못 해. 그래서 이 몸이 유지될 정도로만 먹어주라는 얘기야. 몸이 유지될 정도로만. 그래서 이 몸이 유지될 정도로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받아 먹는 그릇이 그게 바로란 말이야. 그게 음량기, 자기 양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들어서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음식은 내가 한 2끼 먹어보니까 이게 지금 이 일량하고 수행량에 조금 이게 모자란다 싶으면 조금 더 먹어주고, 또 이제 요게 조금 오버한다 싶으면 딱 적게 먹어주고, 그게 이제 수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수행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자꾸 되는 거라고. 수행이 어디 딴 데 무슨 뭐 떠나서 뭐가 있는 줄 아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자꾸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튿날 식사하기 전까지 배고픔으로 시달리지 않을 정도는 먹어야 하며 너무 많이 먹지는 말아야 한다.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디고 숨이 가빠지며 잠을 오래 자게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 번뇌를 제거할 기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또 퍼자퍼져 잔단 말이에요. 자빠져 자고 일어나면 또 뭘 먹으려고 끼역끼역 또 이제 챙기고 앉아고 냉장고를 다 던져버리든지 뭐 술을 내야 돼. 그 다음에 요즘에 장사꾼들이 전부 다 몸에 해로운 것만 아주 사실 몸에 제일 이로운 게 제일 해로운 거거든. 그 몸에 제일 이로운 것, 단 것. 사실상 이게 당분이 없으면 안 되거든. 기름, 그것도 없으면 안 돼. 또 소금, 그것도 없어. 소금기 안 먹으면 그냥 사람이 그냥 맥 빠져서 죽는다고요. 그런 게 다 사실은 그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그 꼭 필요한 정말 제일 중요한 거거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몸에 입에 닿으면 맛있게 느껴져. 그 맛을 많이 느끼게끔 세포가 그렇게 돼 있어. 일각세포가.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 맛을 자꾸 보고서 많이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되게 되거든. 그럼 많이 먹으면 이제 씩씩거려서 잠도 공부도 잘 안 되고 머리가 응해져 버리고 머리도 멍청해져. 열이 위로 솟구쳐 올라가지고. 그래서 먹는 것은 자기 일양 따라서 적절하게 조금 딸리면 조금 더 먹고 촉박된다 싶으면 조금 줄이고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밥상 앞에 놓고서 이 우리나라 그 제도가 잘못된 남이 밥을 떠주거든. 떠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꼭 고복으로 떠줘야 잘 떠주는 것 같아. 많이. 근데 그 얘기를 살찐 사람한테 주면서 막 그래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더 좋다. 그러면 죽으라는 소리야 말하는 소리야 그게. 그 주면서 죽으라는 소리. 많이 먹고 죽으라는 소리가 뭐예요 그게. 그 적절하게 딱 항상 떠줘야 돼요. 그 먹는 것도 좀 지가 떠먹으면 되는데 그 여수에 식당 하는 사람들도 물어보니까 하여튼 많이 퍼놓지 않으면 식당이 망한다 그러더라고. 그냥 하여튼 먹든지 안 먹든지 하여튼 뭐 잔뜩 퍼놔요. 돼. 상이 뻑적지근해가서 무슨 뭐 옛날 태조대왕보다 더 잘 먹어. 그러니 되겠어요. 왜 안 되지. 그렇게 자꾸 하면 이제 뭐냐면 이게 게으른 생각이 많이 먹은 그 사람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살찐 사람이 대체적으로 게을러요. 예? 거의 맞아. 100%는 안 맞아도 거의 맞아. 그러니까 살찐 사람이 그 게을르거든. 게을른데 게을른 게 뭐냐면 그게 번뇌란 말이에요. 그 게을른 게 그 오욕 중에 하나라. 그게 많이 먹으면 식욕이 생기죠. 그죠? 식욕이 자꾸 커지지. 식욕이 생기면 그 다음에 색욕이 생겨. 그러면 이제 색욕이 생기면 상대가 있으면 지가 뭔가 잘나 보이려고 그래. 그게 명예욕이 생겨. 그래서 뭔가 조금 뭔가 직장도 좀 빤드득이 하나 있어야 되고 뭐 높은 자리 좀 있어야 그래도 여자를 꼬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명예욕이 생기면 그게 이제 차츰차츰 이제 높아지면 이제 손도 까딱도 안 하려고 그래요. 딱 앉아가지고. 옛날에 척천무 같은 이는 말이야. 손톱도 다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다 깎아주고 사실 왜 눈썹도 누가 들었다 놨다 안 해줬는지 몰라. 눈썹도 이거 하기 싫었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 자기 수발하면서 열심히 막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그게 오래 살아. 뭐 밭일도 하고 뭐 괜히 밭에 풀도 없는 데 가서 호미 갖고 와서 메고 안 잡고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 그래서. 아내가 오래 사는 시어머니 얘기지? 그건 타고났어. 타고났는데 만약에 일을 갖다 열심히 했으면 120살도 될 거야.
밥 메고 뭐 남새밭 자주 메고 그렇게 했으면 그 노인은 아마 120살 조주 스님보다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오래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남새밭도 안 만들어준 것 같아. 아니 그 전에 시골에 있으면서 밭도 안 매더라고요. 전혀 일을 안 했어요. 근데 그 게으름 가본데 그 양반은 공덕이, 그 양반은 오래 사는 이유가 타고난 것도 있지만은도 음식 먹는 것을 딱 조절해서 먹을 거야. 틀림없어, 그는. 절대 음식은 많이 안 절대 많이 안 먹고 적게도 안 먹고. 저녁에 저녁밥 먹고 절대 음식 안 해요. 봐. 내가 딱 알아맞추잖아. 그 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일을 안 해도 이 양반이 음식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딱 있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 성인병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그냥 아주 일정하게 골고루 돌아주니까 그러면 그 오래 살아. 오래 살아. 근데 오래 사는데 뭘 하면서 오래 살았냐 그게 문제긴 해도 그냥 오래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뭘 하면서 오래 살았냐 그건 이제 그것도 아주 중요해. 근데 이제 그냥 무조건 오래만 살았다 그럼 조주는 120살까지 살아도 중생을 이익만 끼치고 갔고, 예? 도치기는 아주 오래 살고 많이 퍼먹고 살아가지고 남에게 손해만 끼치고 죄만 짓고 갔어. 도치기라고 하자. 알맞게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있을 정도로 먹어야 된다. 음식으로 인해서 이전에 받은 고통을 제거해야 하고 새로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번뇌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먹는 양을 정하는 일로서 죄가 늘어나지 않고 안락하게 깃들도록 머무릅니다. 즉 음식에 대한 탐욕의 대체로는 음식의 과한 음식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생각해서 잘 생각해 보면 요 음식을 갖다 어느 정도 통제해 가면서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요 근본 정신은 여러분이 딱 이 생각을 해야 돼. 잘 들어보세요. 근본 정신은 이 수행하는데 근본 정신은 욕심이 일어나면 하는데 욕심이 있으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의 식욕이고 색욕이고 뭐 다 이게 명예욕이고 수면욕이고 다 그러잖아요. 재물욕이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 것을 갖다 이제 일정하게 내가 정리를 갖다 할 수가 없으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한 과하는 허물은 세 가지가 있다. 수용인에서 생긴 과한으로서 빛깔이 좋고 맛과 냄새가 좋은 음식이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라면 이로서 씹어가지고 침으로 적시고 나면 구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참 보면 뭐 빛깔도 좋고 뭐 맛있게 생기고 그렇지만 입에 씹어가지고 뱉어서 내주면 먹으려면 아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리 진짜 뭐 입에 밥을 서로 내어 먹는 사람이라도 누가 참 내가 저쪽에 가서 여우처럼 말이야. 여우나 늑대처럼 지네 애미가 가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살점을 뜯어서 뱃속에다 잔뜩 집어넣고 와가지고 토해가지고 애들을 준다고. 그냥 사람은 쥐가 이제 요렇게 아무리 부부끼리 참 다정하고 세세생생 만납시다 그러고 사는 사람도 남편이 내가 저 가게 가서 맛있는 거 있대 그래가지고 꼭꼭 다 씹어가 입에 물고 와가지고 다 토해서 있다가 주면 참 맞나요? 그러고 먹을 사람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요거는 때깔이 좋고 뭐 모양이 좋고 먹기가 좋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음식들을 얼마나 과일이나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렇게 관찰을 할 때 그래 다 씹어서 뱉어놓으면 다 그게 그거야. 그렇게 하면 밥맛이 좀 떨어진다 그 말이야. 좋은 것만 보고 사지 말고.
음식물 소화에서 생긴 과안으로는 먹는 음식이 저녁이나 그 후에 소화되어 피가 되고 살도 되고 나머지는 대소변으로 변하여 몸 아래에 머물다가 똥창에 머물다가 날마다 똥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음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때도 이게 뭐 좋은 거 나쁜 거 가려가지고 이거는 뭐 좋은 음식이고 맛난 음식이고 그렇게 해서 먹지 말고 이건 다 똥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다 적절하게 먹을 수 있어요. 다 똥 되는 거죠, 그죠? 똥 안 되는 음식이 있었디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먹을 게 없다고 자기가 똥 놓는 걸 도로 주스다 먹을 수는 없잖아. 어? 그거 참 점심도 안 먹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네. 그러니까 이게 식욕이 좀 많은 사람은 자꾸 이렇게 관을 해줘야 돼. 음식을 볼 때마다 이 앞에 놓고 아이고 맛있는 거 많다 그러지 뭐 그래 저것도 요로만 통과를 하면 똥 될 텐데 그렇게 하고 그냥 밥맛이 좀 반 정도는 뚝 떨어져 가지고 좀 적게 먹는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다니면서 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다 음식 여럿이 먹는데 로타리 클럽에 가가지고 다 똥 된다요. 또 싸가지 없이 그렇게 하고 나면 무슨 석자 스님은 맨날 그렇게 가르치나. 공부하니까 좋지. 예? 저쪽 봐봐. 공부하니까 좋지. 예? 응, 봐. 또 이제 뭐냐, 예? 살찐 사람한테는 좋지만은, 예. 그렇지 않아도 입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도. 이제 그렇지 않아도 입맛이 없어서 몸이 허약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자꾸 돋궈줘야 돼. 음식을 자꾸 좀 더 먹게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께서는 고기를 먹지 마라 그렇게 하신 적도 없어. 또 음식을 아예 단식을 하고 뭐 적게 먹지 마라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이런 것만 먹어라 그것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 율장에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뭐냐면 고기도 먹는데 옛날에 부처님 이게 그 글식으로 다니잖아요, 그죠? 글식으로 다니는데 차제글이라 7집만 이렇게 얻어. 한 집만 얻었을 때도 많으면 그냥 온다고. 7집이라고 또 꾸역꾸역 다 7집 다 갖고 다니지도 않고 한 집만 있는데 한 집에서 다 앞에 줬다 그러면 다른 스님들 하게끔 놔두고 자기는 딱 뚜껑 딱 뜯고 온다고. 와서 다 이제 논아주고 그런데 근데 이제 글식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다고 칩시다. 나는 이런 음식 안 먹소. 그걸 왜 주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속 먹는 음식을 갖다가 술이나 이런 것만 빼버리고 그런 건 줄 리가 없지만 음식을 세속에 사람들 먹는 요리한 걸 주면 그대로 그냥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놓고 보란 말이에요. 원리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고기를 지가 고기 먹으려고 생명을 지가 죽여가지고 그걸 잡아먹거나 그거 하지 마라. 그거는 하지 마라. 또 이제 지는 좀 창피하니까 그거 좀 잡아주시오.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병들어서 죽은 거 그거 잡아다 먹지 마라. 그럼 뭔 고기를 먹냐? 그냥 편안하게 일반인들 먹는데 그 먹는 음식이면 그냥 먹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나 이제 또 나는 고기만 좋아한다고 고기만 맨날 먹어야 뚱땡이 되는 것도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먹게 되면 먹고 말게 되면 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 그 말이야. 그러나 이제 특수한 수행을 할 때 왜냐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자비심을 크게 이렇게 내가 자비심이 별로 없어서 자비심을 크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도둑 식량을 먹으면 도둑밥을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뭐냐면 도둑밥이라는 게 나무 살점 띄다 먹는 게 우리 불가에서는 나무 살점 이렇게 돌이다 먹는 것을 갖다 그 도둑이라 그래. 그래서 고기 먹는 것을 도둑 음식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도둑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자비심을 일으키는데 좀 장애가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럴 때 그 수행을 할 때는 일체 그걸 다 끊고 심지어 음식마저도 이 식물마저도 얼마나 나 때문에 많은 생명이 죽나 하고 생각해 보면 그 눈물이 날 지경이지. 그런 수행을 특수하게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 걸 이제 바른 생각을 탁 가져야 돼. 그런 정견을 탁 가져야지. 막 삐딱한 생각을 갖고서 막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건 문제가 자꾸 발생해. 어디였나? 이런 음식을 해서. 이런 음식을 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를테면 또 어떤 놈이 그런 통계를 했는가?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 허리가 제일 굵은 나라 미국. 허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제일 약한 나라 한국 그랬더라고. 근데 한국 사람이 허리가 약한 것은 이제 아직까지 좀 고기를 덜 먹어서 그렇게 하긴 해도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어지간히 훌라후프를 많이 돌려서 그래. 그래서 미국 놈들은 하여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벨트를 사면 말이야. 이 허리띠를 사면 이태원 같은 데서는 허리띠가 미국용 허리띠를 다시 만든대. 그 상품으로. 왜냐면 우리나라 허리띠는 죄에다 구멍이 안 맞아가지고 못 판다는 거야. 그래서 배가 적어도 새쌍둥이 밴 것처럼 그렇게 돼요. 새쌍둥이 배에서 9개월 된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 왜 자꾸 병이 음식으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음식을 구하는데 생기는 과는 5가지가 있다. 음식을 성사시키는 데에 따른 허물이다. 자, 음식을 갖다가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면 음식이 딱 돼서 상위에 오르기까지 말이요. 있으려면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는 등 많은 노력을 해야 완성되고, 완성되지 않으면 걱정 등으로 또 고통을 받고, 성취했다고 해도 도둑이나 손실이 생길까 의심하며, 또 그것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고생한다. 부자지간에도 서로 다투고 싸움으로 인해서 친척이나 친누마저 잃게 되는 허물이 생긴다. 불만족이 이게 이제 그 앞에 보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허물이 생겨. 많이 생겨. 또 이를테면 참 여러분도 음식 만들기 특히 한국 음식이 좀 힘들죠, 그죠? 시장 바다가 요리를 할까, 익히고, 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밥을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세계에서도 한국 요리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린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먹으려고 난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음식들을 갖다 너무 칠해를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도 이제 옳지 않고, 또 그게 싫으니까 요즘에 안 배워가지고 맨날 사다 먹어버리니까 아주 막공의 식품만 사다 먹어가지고 또 이제 애들이 전부 다 병에 걸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아주 좋지 않은 점들이 생기는데, 요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키고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만족의 과언이란 이에 대한 탐욕이 점점 커져서 국왕등조서로 전쟁을 하여 많은 백성들의 고통을 겪는 일을 말한다. 자유가 없는 데서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 전쟁을 한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자꾸 쳐들어왔다. 왜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결국 쌀 때문에 쳐들어온 거라고. 쌀 때문에. 일본 놈들이 옛날에 키가 작았거든요. 못 먹고 살면 키가 작아. 못 먹고 살면 자연스럽게 키가 작게 돼 있어. 성장할 때 안 크니까.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한국으로 자꾸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구라고. 근데 그 전쟁을 나라와 나라끼리도 결국 요즘 같으면 에너지, 그 다음에 식량 전쟁이라고 해요. 나라와 나라끼리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고, 또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사람과 사람끼리는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도의 경지에 들면 적어도 사흘날 굶더라도
남 그 담장 저 안에 있는 식량을 내가 돈을 훔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그게 도인이거든. 그걸 도인이라 그러지. 우리는 뭐 지 배가 불러서 뭐 같은데도 자꾸 뭘 그 다음에 뭘 헐떡거려서 하나 더 내가 가져볼까 그 생각을 욕심을 갖는다고. 자유가 없는 데서 오는 관이란 남의 음식을 먹는 자들은 주인을 위해서 다른 남 사람과 싸우느라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음식에 먹는 것에 매달리면 말이죠. 내가 그 집에서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그 월급 받으면서 위에 주인이 못할 짓 시켜도 다 못할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왜냐면 이 밥에 먹는 것에 막 진짜 목을 매달아 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돈이라는 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먹는 거 사 바꾸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욕망에 구속돼 버리면 이게 이제 그 돈을 주는 사람한테 전부 다 그 자유를 구속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냐면 뭐 처사님들 법회 나오시오. 뭐 시간이 없어 못 나오는데 왜 시간이 없냐? 먹는데 목을 매달아서 그래. 딱 매달아가지고 야, 이면 너 월급을 얼마 주는데 막 일을 안 하냐 그러면 끽소리 못하고 자를까 싶어 달달달 떨고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슬픈 얘기를 하나 하지. 결국 그게 뭐냐 머슴살이거든. 뭐 요즘에 정식 뭐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받고 하는 뭐 세러리맨이다 그렇게 얘기지만 그게 무슨 살이지 뭐야. 옛날에도 다 그렇게 머슴살이 조금 형태는 조금 달랐지만 그거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보면 평생 그냥 머슴살이 하다가 머슴살이 돈에 매달리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그게 싫은 사람은 내가 그런 거 안 하겠어. 땡겨버리고 그냥 나는 그냥 적게 먹고 가는 똥 싸겠어. 그러고 산다. 악행을 저지르는 허물이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산문의 죄를 쌓고 죽을 때 그 죄악을 알아차려 후회 속에서 죽으며 죽은 후에도 악취에 떨어진다. 여기에 산문이 뭐예요? 네? 신구의 삼업. 신구의 삼업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욕심 때문에, 그 먹는 것이라는 것도 결국 욕심 때문에, 제대로 안 되면 욕을 한다든지. 봐봐요. 초파일 때 밥이 좀 모자랐다. 그러면 초파일 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거꾸로 타면, 아이가 초파일 이 좋은 날 등 달았고 뭐 한 끼 굶으면 어쩐가. 요러면 그 복이 되거든. 근데 등 코딱지만한 거 하나 달아놓고 초파일 날니까 빡빡 덥지다. 이거 뺄쩍 그러면 한마디에 다 날아가 버렸어 그냥. 한마디에 다 날아가. 그럼 죄 짓는 것이라는 건 그 생각 하나 차이에서 그렇게 달라져 버린 거야. 만약에 이제 석전사 신도들이 아주 수행이 좀 깊어가지고 초파일날 우리 뭐 밥 오래면 하나 더 하지 맙시다 그러면 밥을 하나도 안 해서 아이고 등만 봐도 기분이 좋네. 그렇고 갈증도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하면 아마 여수가 불국토가 될걸? 그러잖아. 딱 그 본능적인 게 나오면 식욕 때문에 밥을 안 주면 이럴 때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고 딱 시간 되는데 여러분도 영감님을 갖다 딱 제끼에 밥 준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뭐 밥 차려서 딱딱 준 사람 그런 사람들 영감이 밥을 조금 늦게 주면 1시간만 늦게 주면 뚝 팍 나버려. 그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자꾸 잘 먹고 제 시간에 뭐, 딱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성질이 나이 들수록 개팍해져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꾸 죄를 짓게 돼. 좀 성건이 있는 사람들은 밥이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먹고, 밥이 없으면 오늘 밥이 없는가 그러면 오늘 밥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먹고 싶어 그 자네 좀 있어 내가 좀 할게 그런다든지, 그럼 내가 한 끼 살게 가자 그런다든지, 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쫄대기 짜자는 것들이 뭐 무슨 마누라가 지 종인가 뭐 여태가 밥 따라고 집구석에서 마셔 그러면 되겠어요? 되겠어? 그러면 이제 뭐 마누라도 뭐 속에 깡아리가 있는데 듣겠어? 그 자리에서는 한 대 맞을까 싶어서 요만큼 나와가지고 눈이 도다리 눈이 되지. 요만큼 나와가지고 도다리 눈 오고 가재면이 됐다 도다리 눈이 됐다 그렇게 되지. 그리고 이제 좀 더 늙어봐라 이제 그러지 이제 좀 더 늙어가지고 다리 힘 없어가지고 후들후들 할 때면 그때도 밀어버리려 그래도 불쌍해서 못 밀어. 그렇지만 약간의 유익함도 있는데 음식으로 몸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음식 때문에 딱 잘못하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음식 때문에 죄를 많이 져요. 여러분들은 집에서요, 그 공양주 잘못하면요, 부엌 주인 잘못하면 제일 죄를 많이 져요. 한국도 전체로 놓고 볼 때 지금 전 국민이 지금 한 30년, 20몇 년 정도, 30년 가까이를 갖다 개판으로 이 부엌 그 가보는 개판으로 산 거야. 죄를 많이 지은 거야. 1년에 10조 정도를 버렸대. 1년에 10조씩. 음식으로 버린 것이 10조라는 거야. 얼마나 빡빡한 짓을 했는지 몰라. 얼마나 빡빡한 짓을 했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나는 이게 인과법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면 절대 우리가 굶주리는 것은 없을 것이다. 웃기는 소리지만 이건 전부 다 인과법으로 보기 때문에 음식을 그렇게 함부로 했기 때문에 배고픈 시절을 20, 30년 겪어야 됩니다. 그거 오래지 않았어요. 요즘 가보가 빨라요. 그렇게 음식을 함부로 하는데.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그 인과가 오는 것이 아마 내 살아있을 때 그 값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뭐 경제가 지금 뭐 튼튼해가 뭐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전부 다 거품이 헛개비 같은 것들이야. 망할 때는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고 이런 것들. 일체요법이 허망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뭐 음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니 그 되겠어요? 소중한 줄은 알아야 되지만 소중하고 감사한 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 반면에 이게 음식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굉장히 많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통.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한 끼 먹는 것이 그 쌀이 밥 한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쌀이라는 벼라는 생명이 죽어야 되고, 그걸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변이 노력해야 되고, 그게 쌀만 있습니까? 뭐 반찬 다 따져놓고 보면 한 끼의 음식이라는 게 굉장하다고요. 많은 중생의 피해를 끼쳐야 내가 한 끼가 입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낄 줄도 모르고, 또 그걸 먹고서 좋은 에너지를 내가지고 좋은 일 할 줄도 모르고, 무슨 무량대복을 지었가니 그렇게 하면서 부자를 살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으리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적절하게 먹어주는 거야.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또 허비하지만 거. 먹고서는 그 소중한 걸 먹고서 내 몸에 에너지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좋은 진실된 말씀을 해서 사람들에게 참 이익을 주는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정말 좋은 에너지로 사용된 거죠. 그 복이 되겠지. 근데 그 비싼 밥 먹고 남 욕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고 했다고. 비싼 밥의 값도 있거니와 그 에너지로 안 좋은 데 써서 가버렸으니 그 사람이 꽃배기, 수꽃배기 세제곱으로 그냥 박복한 모습이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함부로 살면서 자꾸 돈만 허벅허벅 벌고 뭐 난리를 치면 내가 부자 될 거 아닌가, 잘 살 거 아닌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이 음식으로 여러분이 최소한 음식을 적절하게 먹고 최소한 선행을 해야 돼요. 제일 작은 행위, 그 선행이야. 착한 행위를 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빚이 뭐, 그 엄청나. 빚이 엄청나. 내가 전에 비유를 안 듭니까? 그, 우리 시문에 일미칠근이란 말이에요. 수행해서 그 깨닫지 못하면, 성취를 못하면, 수행이 깊어지지 못하면, 시주밥은 죽은 뒤에 죄의 무게가 7근이라는 거야. 한 근이 얼마요? 600g, 6, 7, 40이 4.2kg 아니고, 그죠? 그러면 쌀밥 한 그릇이면 몇 킬로 되겠어? 막 그것만 해도 압사 직전이라. 또 걷다가 선행을 하지 않고서는 적수도 야난소라 그랬어. 물방울 하나도 소화 못한다 그랬어. 남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서 나쁜 일만 한다. 내 먹고 나 살면 되지. 잘해보라 그래. 그럼 먹고 하면 잘 살아보라 그래. 잘 안 살아져. 근데 이제 웃기는 일이 있잖아요. 봐보세요. 추경 예산을 30조를 세운답니다. 30조. 추경 예산 30조. 가을쯤 또 10조나 20조를 더 세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세운 게 한 50조 정도를 갖다 추경을 세운다 그러면, 그건 한 사람의 빚이 1인당 우리나라 빚이 약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 버린다. 1인당. 한 가정에 만약에 5명이면 빚이 평균 5천 정도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추경을 세운다 그러면 일단 추경이란 돈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면 30조가 인플레이가 되겠죠. 그죠? 그죠? 인플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국채 발행을 해서 빌리면 그게 전부 다 빚이라고. 빚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잘 살아질 수가 없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자꾸 이런 것도 욕심을 줄여서 스스로 남을 좀 돕겠다.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 내가 아낀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욕심이 좀 줄었다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끼는 것도 남을 위해서 아껴야 욕심이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아주 내가 10년 전 가스레인지를 지금도 씁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욕심이 목금까지 쳐붙어가지고 탁 돈 은행에 넣어놓고 한 푼도 남 도와줄 줄 모르고 그 뭐로 아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상당히 아끼고 잘 산다고 그러는데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안 되는 소리들이야. 밥 먹고 제일 옳은 일을 했겠죠. 그죠? 밥 먹고 제일 옳은 일을 한 거야. 제일 옳은 일을 한 거란 말이야.
그 이상 옳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됐더라도 그 중간에 자꾸 선행을 해야 돼. 먹고 그 소중을 먹었으니까 또 선행하고, 생각도 좋은 생각도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를 치는데 컴퓨터에서 안 좋은 것만 보고 앉았다 그러면 그것도 전기를 쓰는 건데, 그 전기 좋은 강 케이블 깔아놓고 쓸데없는 거 보고 앉았으니 그 얼마나 엉터리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도 자꾸 그냥 이 영양 결핍 안 돼서 내가 안 되고 내가 공부할 정도 또는 생활할 정도 된다. 요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자꾸 호의호식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호의호식을 못하니까 자꾸 뭐 남한테 꿀리고 뭐 컴플렉스가 생기고 뭐, 난 전에 내가 우리끼리 살짝 하는 얘기지만 전에 가정부패를 하자 그랬어. 내가 여수 실정을 너무 몰라서 가정부패를 하자 그러니까 가정부패가 안 돼야.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분석을 해봤어. 뭐냐면 이제 가정부패를 하면 뭐 또 이제 한 10명이고 20명이고 같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랬거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국수만 삶아서 딱 먹고 같이 부패 기도하고 같이 잠깐 얘기나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안 되는데 가만 따져놓고 보니까 10명 되는 가운데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오라고 하는 사람이 2-3명 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맨날 2-3명만 왔다 갔다 하다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집은 아직 아파트가 22평 밖에 안 되고 요지라고 앉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설득을 해서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삐죽거린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욕심들이 강해가지고 상대의 컴플렉스를 그렇게 강하게 갖고 있어. 병들을 깊게 갖고 있더라고. 이 짜잘하다. 별로 이유가 복잡해. 국수 한 그릇 먹읍시다 그러니까 국수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이제 참 좋겠어 진짜. 뭐 5평짜리면 5평짜리고 집이면 5평짜리라도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살고 수행을 하고 살면 떳떳하잖아요. 5평짜리 집에 살더라도 죄 지은 게 없고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떳떳해. 좋아요. 나는 오히려 부끄러운 게 그냥 별 꼬라지도 아닌 게 50평짜리 아파트 살면 그 꼬라지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50평짜리 아파트에다 차가 5천만 원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수석이 신임 이 수석이 이게 3천만 원짜리랍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영감쟁이가 그렇게 사다 놨답니다. 그 자랑하려고. 뭐 텔레비전도 뭐 한 대면 데리러 갔다 뭐 안방에 한 대, 저 건너방에 한 대, 또 뭐 무슨 거실에 한 대. 거실에는 무슨 뭐 이만한 걸 하나 납작은 걸 갖다 놓고. 나 그 텔레비 있으면 그게 한 개 18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넘어가는 거 딴 데 좀 해주지. 그러다고 돈이 없다 그런다고. 미친놈들아 데려. 텔레비가 무슨 뭐 집구석마다 방구석마다 다 있어야 돼? 그렇게 자각을 못 한다고. 사는데 단순한 이게 아주 간결하고 자꾸 살수록 자꾸 그렇게 간결을 해줘야 돼요. 전부 다 속에 흑붕산 같은 욕심만 자꾸 부려서 그 험한 짓들을 갖다 자꾸 한다고. 수석 그러니까 나는 돌멩이 갖다가 어디 돌파매질 한 데도 못 쓰겠더라고. 이건요, 저 뭐라고? 뭐 어디에 단양수석인데요.
물이 뭐 30만 년을 흘러가서 깎아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그럼 그것도 놔두지 지가 왜 띄워? (30만 년을) 나 배워온 걸 갖다 지 때문에 다 버려버렸잖아.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음식은 그냥 이제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 살아가는데 그냥 힘없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영양결핍돼서 병 걸리고 이럴 정도만 아니고 그냥 내가 기력 유지하는 정도만 먹어준다. 그러면 이제 맛있는데 뭐 찾아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맛있다요. 뭐 어디 가면 뭘 먹고 이제 그거는 이제 관광객들이 가끔 와가지고 여오니까 무슨 음식이 있다더라. 뭐 그런 정도.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알겠죠? 네. 공부하는데 이제 힘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수행자들은 공부하는데 좀 힘 떨어지지 않게끔 그 정도 먹어주는 거 하고, 또 이제 수행자 또 일을 뭐 이제 열심히 사중기를 열심히 하면 그 에너지 좀 모자라는데 좀 보충해주는 정도로 이렇게 먹고 살면 되지. 그냥 막 번거롭고 막 걷다가 무슨 뭐 사치하고 그러면 안 돼요. 유익함도 있는데 음식 때문에 몸이 존재함이라 이 정도 이유로서 음식에 의지한다면 합당치 못하므로 몸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청정한 범연을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음식 때문에 몸이 유지가 되지만은 또 그 계율을 함부로 안 지키고 하면 음식을 설사 먹는다 손 치더라도 몸이 깨져 버린단 말이에요. 부서진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항아리를 갖다가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은 이 항아리를 갖다가 함부로 굴리면 깨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기본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진짜 이제 이 몸을 잘 유지시키려고 그러면 계율을 갖다 십선계를 갖다 여러분 꼭 생각해서 지켜야 된다. 시저와 시주도 수수한 가보를 얻기 위해 껍질과 살점 그리고 피를 내어 보시한다는 등 이런 모든 행위를 하며 또한 큰 가보로 변한다고 생각하고 수용해야 된다. 뭐냐면 이제 무슨 내 살을 깎아서 뭐 이게 시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한 목숨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건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집학론에 시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고 지금은 몸 안에 기생충에게라도 먹을거리를 베풀어 제어하지만 미래에는 법으로서 베풀리라 생각하며 모든 중생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함을 생각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한다. 수 있게끔 되면 이익이 되겠죠. 그렇게 시주인에게 다 이익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자들도 공부를 이제 안 하면 자꾸 시주인에게 비들진단 말이에요. 비들져서 서로가 그 인과관계가 좋지 않게 된다. 어쨌든 공부를 하고 신도인도 또 열심히 또 같이 수행을 정진해서 같이 그렇게 그 수준들이 자꾸 높아져야 돼. 일로 향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친우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식이 약과 같다고 아는 자에게는 탐심과 성냄의 제업이 없이 가까이 한다. 포식과 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강장이 아닌 몸이 있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항상 양약으로 삼아라. 불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약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을 갖다가 그냥 약처럼 생각하라. 이 몸이
병들고 힘 빠지는데 쓰는 약처럼 생각해라 그 말. 그러니까 약은 막 맛있어 먹는 거, 약이 맛있어 먹는 약이 있나? 약은 대부분 맛 없어 별로. 그래서 맛으로 먹지 말라 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탐심과 성냄의 제압이 없이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까이 할 때는 그 음식에 대한 식탐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뭐 음식이 뭐 이 꼬라지냐 하고 성질난 거 하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하는 이런 거라든지 그 영감쟁이들도 지가 뭐 돈 좀 벌어졌다고 그 상이 있어가지고 마누라한테는 지가 돈 벌어줬다고 밥 잘못해주면 깨꼬암 지르고 못 써 그거. 그래서 포식과 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배 두들기 위해서 그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대접을 잘 받으면 아주 내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어디에서 아주 교만 부리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강장도 아니다. 그냥 몸을 갖다 막 건강하게 해가지고 내가 마라톤 선수 할 건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몸을 법을 수행하기 위한 바로 살기 위한 이 몸을 갖다가 유지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음식을 먹어줘라. 불면 육아를 꾸준히 수행하며 잠잘 때는 어떻게 행하는가를 신우수에서 다음과 같이 했다. 이게 이제 요 뒷부분은 앞에는 이제 음식 관계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 뒷부분은 이제 잠잘 때도 잠잘 때 그 수행을 더 일로 향상되게끔 잠잘 때도 이렇게 자는 것이 공부에 나고 얘기하고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죠.